안녕하세요. 호흡기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미라클 한방 네트워크 대표원장 최명철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질환 중 수술하여도 자꾸 재발하는 비염과 축농증의 치료법에 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비염과 축농증의 원인을 아셔야 되겠죠. 비염이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구강호흡, 후비루, 후각감퇴 등을 동반한 염증성 질환입니다. 비염은 온 국민의 질병이다 할 정도로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질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비염의 병원 진료 인원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염 치료법은 무수히 많지만 제대로 된 비염 극복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의학이나 한의학으로도 불치병이라고 할 뿐 별다른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콧물, 코막힘과 코감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비염은 미충족 의학적 수요의 한 부분으로 그동안 의학이나 한의학적으로도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아 많은 비염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염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확실한 원인을 잘 모르고 코점막에 염증이 생겨 코점막이 붓게 되고 분비물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알레르기가 원인이라며 코 속만 치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비염의 근원적인 원인은 폐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기화력 부족입니다. 기화력이란 폐 속의 수분이 기체가 되어서 코 밖으로 날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종일 숨을 쉬고 사는데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폐 속의 공기만 코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폐 속의 수분도 공기와 함께 코 밖으로 기화되어 날아갑니다. 이때 폐의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은 공기와 함께 나오는 수분이 100% 코 밖으로 기화되어 날아가게 되고 폐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수분이 기화되어 코 밖으로 다 날아가지 못하고 얼마 남게 되어 부비동이나 코 속에 쌓이게 되어서 코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 콧물입니다. 일종의 인간 결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폐의 면역력이 100%가 정상인데 어떤 사람이 폐의 면역력이 97%라고 하면 코 밖으로 기화되어 날아가지 못한 3%의 수분은 부비동이나 코 속에 고이게 되어 넘치면 코 밖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94%, 91%로 떨어질수록 비염의 3대 증상인 콧물, 코막힘, 재채기는 점점 중증의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97%의 사람은 코를 가끔 훌쩍거리게 되고 코막힘도 별로 심하지 않은 경증의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94%의 비염 환자라면 재채기나 코막힘도 심해지고 콧물이 자주 흐르게 되어 코를 자주 훌쩍거리며 코도 자주 풀게 됩니다. 면역력이 91%의 환자라면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은 것처럼 콧물이 하루 종일 흐르게 되어서 코를 풀다가 다른 일은 못하게 됩니다. 비염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오래가면 비염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코 속에 비점막과 부비동에는 정상적인 점액질만 있어야 하지만 부비동이나 비강 속이 비정상적인 수분의 과도로 인한 삼투압의 작용으로 부비동이나 비점막이 붓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염증이라 하여 비염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비중격 망곡증 등 기질적인 변화와 후비루, 축농증, 중이염, 눈학염, 코골이, 잦은 감기, 비후성 비염, 구강호흡으로 인한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며 마른 기침이 나며 구취와 안면 변형, 어린이들의 학습 부진이나 성장 저하, 산소 부족으로 피로와 졸음,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이 수많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 속의 문제를 수술로 해결해도 수술 후는 잠깐 괜찮다가 다시 또 코 속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인은 폐의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기화력이 떨어져서 폐 속에서 공기와 함께 배출되는 수분이 기화력 부족으로 부비동이나 코 안에 쌓여 흘러 넘치니까 코 속의 점막들이 삼투압 작용으로 부어올라 코 안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원인은 놓아두고 밖으로 드러나는 증세만 해결하려고 하니 또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지만 비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염 약침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합니다. 둘째, 유효성이 좋습니다. 셋째, 코 주변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폐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뛰어난 혈자리 두세 곳에 주입합니다. 표적 치료법이라 할 수 있고요. 넷째, 효과 발현 시간입니다. 약침 시술 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콧물이 마르고 코막힘이 뚫리는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속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가 간단하고 고통이 없어서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도 참 좋습니다. 치료 횟수인데요. 경증 환자는 3, 4회 정도면 치료가 되고요. 중증 환자는 10회 정도, 그리고 좀 더 심한 중증 환자는 15회 전후로 치료 기한이 짧습니다. 치료 횟수나 주기는 일주일에 3회 정도 또는 매일 한 번 하는데 경중에 따라서 1주에서 5주 정도 소요됩니다. 축농증이란 얼굴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증상과 기간에 따라 만성 부비동염과 급성 부비동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은 뇌의 열을 식히는 에어컨 역할과 공기를 흡입하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워주는 히터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부비동에 기화되지 못한 수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뇌의 열을 식혀주지 못해 두통, 미열, 코막힘, 후각 감퇴, 누런 콧물, 코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 등과 비염의 증상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축농증은 주로 비염이 치료되지 못하고 오래가면 비염의 원인으로 인해서 코 밖으로 기화되어 날아가지 못한 수분이 비강이나 부비동의 비정상적인 수분으로 계속 고이게 되는데, 이 고인물은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처음엔 약간 노란색의 콧물을 띠다가 점점 세균이 많아지면 콧물도 누런색으로 변하는 것이 축농증입니다. 지금까지 축농증이 치료가 잘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약침 치료를 위주로 비염과 축농증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째, 비염과 축농증 약침을 주입합니다. 둘째, 치료 횟수를 거듭할수록 코막힘, 콧물이 점점 줄어들고 후비루도 줄어듭니다. 셋째, 부비동의 석션과 비강 세척도 합니다. 치료 횟수는 15회 전후로 치료가 되며 기간은 주 3회 치료 시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비염과 축농증의 외과적인 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되지 못하면 부비동이나 코 속에 필요 없는 수분 과다로 인하여 기질적인 변형이 일어나 숨기를 꽉 막은 경우는 코 안의 사열이나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등의 외과적인 처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미라클 약침으로 축농증은 이제 치료 또는 개선이 잘 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치료 효과와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축농증 약침으로 비염과 축농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염과 축농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재발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라클 한방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